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우리 함께 만드는 물의 가치.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물의 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는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물이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소금기가 없는 물은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빙하, 만년설, 지하수, 토양의 수분을 제외하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3%에 불과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정말 적네요. 만약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물이 쓰이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물은 의식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지정하여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물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7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오자 1995년부터 3월 22일로 물의 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양한 행사를 하거나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볼 거예요. 두 번째, 물 부족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인구가 증가하여 물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현재 세계 물 사용은 지난 세기에 비해 6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으로 많은 물의 수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물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서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주변 강이나 바다에 오염됨으로써 먹을 수 있는 물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 증발량이 높아지면서 집중호우가 많아지게 되고 단시간에 집중해서 많은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2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억 명의 사람들은 현재 화장실이나 하수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콜레라 등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의 기준은 물의 양이 1100톤입니다. 1100톤의 물의 양은 1년 동안 한 사람의 영양 섭취에 필요한 식량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물입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물기근 국가, 물부족 국가, 물풍요 국가로 분류합니다. 물기근 국가는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인당 1000톤 이하입니다. 지부티, 쿠웨이트, 몰타, 카타르, 바레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가 그에 해당합니다. 물 부족 국가는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인당 1700톤 이하입니다.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나라가 주기적인 물 압박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풍부하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자원 여건이 열악합니다. 계절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여 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연평균 1300mm로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서 1인당 강수 총량은 세계 평균의 약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세 번째, 물 부족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정 기술은 특정한 지역의 사정에 알맞은 기술적 해법을 제시해주는 과학기술입니다.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드럼이 있습니다. 원통 가운데 구멍이 뚫린 부분에 끈을 연결하여 끌 수 있는 형태의 물통으로 많은 양의 물을 적은 힘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안에 물을 담아서 햇빛 아래 두면 투명한 구 모양이 햇빛을 흡수해 오염된 물을 증발시키는 원리인데 하루 최대 3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프 스트로우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주는 필터가 들어있는 휴대용 정수 빨대입니다. 오호물병은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 물병을 대안하기 위한 친환경 물병입니다. 말랑말랑한 막에 들어있어 형태가 깨지지 않는 달걀 노른자의 원리를 접목한 것입니다. 와카워터는 물의 응결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수증기를 모아 물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현지에서 자생하는 와카라는 나무의 줄기를 엮어 물을 모읍니다. 호그캐쳐는 안개가 많이 끼는 마을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을 모으는 장치입니다. 작은 구멍이 있는 그물망을 설치하여 안개 속 물방울들이 작은 그물망 구멍 사이에 맺혀 아래 받침대로 떨어져서 모읍니다. 물발자국이란 제품의 원료, 제조, 유통, 사용과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사용량을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물 부족 현상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물발자국에는 가상수가 쓰입니다. 가상수란 생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용되는 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쓰이는 물은 물 한 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만드는데 커피나무의 재배, 수확, 포장부터 운송 과정 등에 소비되는 물이 약 130리터입니다. 즉, 가상수는 130리터입니다. 과체류 물발자국을 볼까요? 토마토 21리터, 양파 27리터, 딸기 35리터, 당근 19리터, 바나나 79리터, 사과 82리터 등 각 과일과 채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의 양입니다. 간식류 물발자국을 볼까요? 요거트 120리터, 아이스크림 190리터, 치즈 318리터, 피자 1259리터, 초콜릿 1720리터, 햄버거 2500리터로 정말 많은 물이 쓰입니다. 옷을 만드는데 물발자국을 살펴볼까요? 면 티셔츠를 만드는데 2700리터, 청바지를 만드는데 9000리터, 가죽 구두를 만드는데 16600리터나 쓰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발자국을 남길까요? 생각해볼까요? 넷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 샤워 시간을 줄여봅시다. 샤워 시간을 2분만 단축해도 24리터의 물이 절약됩니다. 절약형 샤워 꼭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물 절약 방법입니다. 싱크대에 물 받아서 설거지하기. 흐르는 물에 설거지를 했을 때보다 물 사용량이 80%나 감소합니다. 빨랫감을 모아서 세탁하기. 빨랫감을 모아 세탁하면 사용되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수도 꼭지 잠그기. 30초 동안 양치질한다고 가정했을 때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6리터 정도입니다. 컵에 물을 받아 양치하면 5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리터 챌린지. 물 1리터로 할 수 있는 나만의 1리터 챌린지에 도전해봅시다. 예를 들어 물 1리터로 설거지하기, 물 1리터로 양치하기, 물 1리터로 발 닦기 등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물을 아껴 쓰는 1리터 챌린지에 도전해봅시다. 감사합니다.